예,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화학과 원자재를 맡고 있는 백영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부터 좀 보시면 우연은 없습니다만 저는 필연적인 유가 강세를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저는 유가를 강세로 추정했지만 올해 내년의 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이기적인 서머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유의 강세인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강세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강세 배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4분기부터 이미 유가는 강세가 시작됐고 내년 1분기까지 유가의 고점이 형성될 겁니다. 하반기에 유가는 안정될 것입니다만 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배럴당 80불 이상의 강보합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유가의 강세의 가장 기전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로 오히려 오일이나 가스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원유 감소, 이로 인한 오펙 플러스의 공급 집중화, 결국 새로운 세력의 형성은 유가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가 그동안 백신 접종이 없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유 수요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제트오일뿐만 아니라 가솔린까지도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동남아가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원유 시장에서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수요의 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유가가 90불 이상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테이블은 내년도 국제유가에 대한 분기별 추이입니다. 내년도 평균 국제유가는 WTI 기준에서 86.7달러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 25% 상승한 겁니다. 올해 평균 유가는 얼마일까요? 지금은 80불대지만 올해 평균 유가는 69불 정도로 추정됩니다. 올해 1분기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고요. 결국 유가는 계속 우상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기로 한번 숫자가 보시면 좋겠지만 안 보이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올해 평균 유가 4분기가 84불이고요. 내년 1분기 KB증권이 추정하는 유가는 93불입니다. 그러니까 기말 유가로 보면 내년 1분기 말에는 100불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2분기부터 평균 유가가 80불대로 안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수급 밸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을 한번 보시면 내년도 원유 수요는 드디어 1억 배럴을 탈환합니다. 어감이 없으시겠지만 1억 배럴이란 건 저희가 4년 전에 이미 한번 경험했던 원유 수요고요. 1억 72만 배럴 퍼 데일리로 올해 평균 대비해서 내년에는 3.7% 정도 원유 수요가 늘어납니다. 원유 공급은 얼마일까요? 아쉽지만 원유 공급은 원유 수요보다는 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유 수요는 1억 배럴이 되지만 원유 공급은 9,966만 배럴 퍼 데일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목하실 점은 원유 공급이 수요를 계속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과잉이 되려면 충분한 펌핑이 돼야 됩니다. 오일 펌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가에 대한 수급 밸런스가 계속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정제 가동률과 미국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정제 가동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독립정유사 가동률이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 중국의 산둥지방의 독립정유사가 뭘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중국은 다 국영정유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규모의 민간 정유사를 저희가 독립정유사를 부르기도 하고요. 혹시 들어보셨다면 티팟이라고 하는 정유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뭐냐면요. 2020년 하반기부터 이 미국과 중국의 정제 가동률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정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인 미국의 정제 가동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팬데믹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는데 중국의 독립정유사 가동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미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원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휘발유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정제 가동률이 늘어난 거죠. 물론 중국도 휘발유 소비가 늘어났지만 중국은 민간 정유사보단 국영 정유사의 가동률을 높이는 쪽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주는 의미가 뭐냐? 결국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선으로 된 굵은 선, 가장 밑에 있는 선이 올해 미국의 휘발유 재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음영이 보입니다. 음영은 뭐냐면 지난 5년간의 평균 휘발유 재고 추이입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까지는 재고가 충분히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재고가 부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보시면 왼쪽에 미국의 정유사 가격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원유 공급이나 휘발유 공급이 많이 됐는데 왜 휘발유는 모자랐을까요? 많이 썼다는 뜻이죠. 많이 썼죠. 왜 썼을까요? 경기가 좋아진 겁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휘발유 소비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올해 백신 접종을 한 선진국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휘발유 소비가 상당히 늘었던 것처럼, 근데 반대로 보면 동남아나 인디아는 백신 접종을 못하니까 수요가 계속 낮았거든요. 내년은 반대 현상이겠죠. 동남아시아 백신 접종이 시작하면서 원유 수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은 아시아 정제 마진과 원유 수요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유 개발의 캐펙스입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던 유가 강세 필연적인 시나리오의 가장 방점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 그래프는 미국의 10개 에너지 기업의 그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라고 해서 투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 12년간 황금기였습니다. 매우 늘어났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3년을 정점으로 장기적으로 캐펙스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2019년, 20년, 21년이 줄었던 건 이해하는데 2022년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투자 때문에 캐펙스가 늘어나도 과거 10년 평균에 700억 달러에 미진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캐펙스가 계속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래프의 방점은 결국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시축이 오일 리그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죠. 늘지 못합니다. 과거 2000개에서. 그 얘기는 지금도 오일 리그가 400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목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미국의 원유 생산 막대 그래프는 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저희를 2, 3년간은 유가 강세로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드린다면 공급이 부족해졌다. 아이러니하게. 신재생 투자로. 미국이 손발이 묶이면서 오펙의 입김이 세졌고 수요는 동남아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가는 내년 1분기에 매우 강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